이번 시간에는 추나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학의 전통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죠. 지금은 이제 많이 대중화돼서 치료받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아직 생소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나 밀고 당긴다는 한자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한의사가 손을 이용해서 치료 목적으로 몸의 근육이나 관절이나 척추 부위에 치료적인 목적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 수기요법을 추나요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의사에 아주 고전부터 이미 나와 있는 용어고요. 현대 이 한의학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치료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중반 경일원 한방병원 재활학과를 위시한 전국 한의과대학 재활학과에서 대학병원에서 커리큘럼 내에 전통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치료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년대 중후반부터 추나요법의 치료 호전도에 대한 임상 국내 논문들이 이제 발표가 쭉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추나요법이 많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음 속에서 20년, 30년 동안 많은 한의사분들께서 환자분들, 근고객계 환자분들한테 응용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었죠. 자, 특히 2017년 2월부터 전국의 한의과대학 한방병원을 포함해서 전국의 한방병원 15개 병원, 그리고 전국의 한의원 50개 한의원이 기존의 추나요법을 잘 운영을 해왔던 한의사분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올해 지금 3월까지 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의료보험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한방병원 중에서는 2개의 한방병원, 강북에서는 경의오련 한방병원, 강남에서는 목걸이 한방병원이 의료보험 추나 시범 사업단으로 2년 넘게 잘 수행해 왔고요. 이런 좋은 결과와 전 국민의 어떤 한의적인 치료의 어떤 열망에 힘입어서 2019년 4월 8일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추나요법을 시행한다라고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나요법을 여러 차례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추나요법이 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나요법, 의료보험되는 추나요법을 근골격 질환 환자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꼭 이런 면에서는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료받기 전에 알고 가시면 좋을 그런 점들을 미리 좀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나요법은 지금 현재 이제 단순 추나와 복잡 추나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급성기적인 그냥 근육의 바깥쪽에 가벼운 근육의 어떤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수기요법, 추나요법은 이제 단순 추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아팠던 광범위한 어떤 근육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디스크와 협착증 같은 만성 요통들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수기요법, 추나요법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복잡 추나라고 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세심한 어떤 그런 방법의 접근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단순 추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육통을 위주로 치료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단순 추나들은 급성기적이고 어떤 근육성에 적응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사 없이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복잡 추나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만성 요통들 여기에는 이제 진단적으로 보면 분리증, 디스크나 협착증도 있겠고 전방 전입등 이런 같은 진단을 받는 그런 복합적인 만성 요통을 통칭했을 때 이런 분들은 좀 복잡 추나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나를 받으러 병원에 가셨을 때 첫 번째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내가 추나를 받아야 하는가를 한의사분, 추나를 시행하는 의료진, 전문 한의사께 설명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수일 이내 갑작스러운 근육통은 간단하게 이제 근육을 풀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진단이라든가 접근적인 그런 방법론이 쉽겠죠. 근데 소대에 말씀드린 복잡 추나, 디스크를 진단받으셨고 그다음에 중등도 이상의 디스크라든가 또 협착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만성화된 요통으로 추나를 받으실 때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무슨 골반 어떤 변이, 다리 길이의 어떤 변화가 있어서 바로바로 추나를 받는 그런 교정을 위한 단순 접근식 추나보다는 가지고 계신 영상학적,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그런 만성 요통이라든가 디스크 협착증까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영상적인 자료를 가지고 전문 한의사분들과 함께 추나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위에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척추라고 하는 직접적인 부위를 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척추의 기능을 살리면서 전반적인 어떤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갈 건지, 반드시 내가 어떤 부위에 어떤 접근식을 가지고 어떤 추나를 받는 건지 가지고 계신 진단,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진단을 촬영을 하셔가지고 어떤 추나를 어떻게 적용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한번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추나를 받는 어떤 시술 시간적인 문제인데요. 저도 이제 추나를 벌써 24,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제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렇게 골반에 틀어진 거, 다리 길이가 조금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단언하건대 100% 5대5 좌우가 똑같으신 분들은 없어요. 건강하신 분들도 약간의 골반의 변이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우리가 구두를 신어보면 한쪽 축이 빨리 닿는 걸 많이들 경험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골반이 약간 비틀어지면서 다리 길이가 다르게 느껴지는 자연적인 그런 변이는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자연 변이라고 합니다만은, 근데 너무 본인이 허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 진단을 받다 보니까 본인의 골반 틀어진 것에 대해서 또 이 골반의 어떤 변이를 바로 잡으면 바로 디스크나 협착증이 호전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상한 기대 심리를 많이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변이는 뭐냐면 내 자세와 어떤 직업, 활동량에 따라서 내 몸 척추와 골반이 자연스럽게 아프지 않도록 변화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이가 있다고 해서 그런 교정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정도 필요합니다만은 교정을 위한 교정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의학적인 어떤 복잡 추나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학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 추나라고 하는 이제 근육성, 어떤 근육적인 문제, 그다음에 단기간에 급성적인 증상을 치료함에 있어서 영상의학적 어떤 그런 진단 필요가 없이 진행하는 단순 추나 같은 경우에는 2, 3회부터 많게는 5회에서 10회까지 가능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 같은 진단을 받은 그런 복잡 추나를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는 10회에서 20회 정도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아까 첫 번째 진료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지, 추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들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몇 회 정도를 하는데 시술 시간, 오자마자 갑자기 다리 길이, 골반 길이만 계속만 주는, 우리나라 분들이 시각적, 청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쿵쾅쿵쾅 뭔가 목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게 굉장히 예민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추나는 적합하지가 않다. 대부분의 임상적으로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만성적이고, 비록 본인은 급성이라고 느끼시지만 만성적인 어떤 진행을 통해서 오는 그런 증상의 발현을 보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잡 추나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겠고요. 이런 분들은 그때마다 똑같은 추나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척추의 좌우의 밸런스, 그 다음에 골반의 밸런스, 그리고 4번, 5번, 예를 들어서 5번, 1번에 디스크 협착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 4번, 5번, 5번, 1번의 퇴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척추와 골반의 전체적인 어떤 균형과 기능을 살리는 목적성을 가지고 추나를 몇 회 끊어서 갈 것인지. 그래서 두 번째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올 때마다 단기간에 1분, 2분 만에 골반을 교정한다는 미명하에 툭탁툭탁 치는 그런 단시간 내에 설명 없이 진행하는 추나는 적합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목이라든가 관절 부위에 소리를 내게 하는 어떤 교정적인 목적으로 하는 어떤 소리에 대한 쾌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추나도 상당히 조금 설명을 듣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반드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추나를 받을 것인지, 두 번째 그 목적성에 맞춰서 추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3회, 5회, 10회 이렇게 받으셨죠. 그럼 임상 증상이 다른 치료와 더불어서 병행을 됐을 때 어떤 호전도에 따라서, 내 호전도에 따라서 추나를 어떻게 더 진행할 것인지 비교, 치료 전과 치료 후와 비교할 수 있는 평가의 시간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나를 받는 자세가 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오셨는데 그 추나를 받을 때 그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다른 원인으로 해서 그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의료진과 의논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여성들 50, 60대가 넘어가셨거나 비록 이제 연세가 젊다 하더라도 최근에 골 감소증이나 골 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그다음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6개월 이내에 검사를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의 어떤 그런 진단적 검사, 골다공증 수치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추나를 받으실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좀 피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이내에 디스크와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이 급격하게 변했을 경우에는 재검사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두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나라고 하는 것은 10회에서 20회 정도가 일반적으로는 좋습니다만 물론 이제 단순 추나 같은 경우는 근육성 같은 경우는 2, 3회 치료도 많이 확정이 될 수 있겠죠. 추나 직후에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린다라고 한다면 추나만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나가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죠. 근육의 밸런스도 풀어주고 관절의 잘못된 변이도 교정해 줄 수가 있고 척추의 배열도 미세 교정을 통해서 맞춰줄 수가 있고 기능성을 살릴 수 있고 통증도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치료법이긴 합니다만은 침이라든가 약침, 봉침, 물리치료 이런 한약 투여라든가 복합적인 다른 치료법과 어우러졌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본인께서 그냥 나는 교정하는 추나만 받겠다라고 결정하지 마시고 담당 의료진과 의논하셔가지고 첫 번째 어떤 추나를 몇 회 정도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받을 건지에 대한 결정, 두 번째 추나 시술을 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요인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3회 받았다, 5회 받았다, 10회 받았을 때 어떤 내 몸의 변화들이 추나를 받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고 다른 증상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하고 어떤 궁금한 거는 이제 추나를 받으실 때 담당 의료진과 의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이 추나요법을 현재 받고 계시거나 그 다음에 근골격계 척추 관절 질환의 진단을 받으셔서 향후 한방치료를 받을 때 추나요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